이번 시간은 우리 2022년 상시 사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죄 및 출력기는 구현하고 총 배점이 20점이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하고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보고서를 완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2번 문제가 특정 컨트롤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기능을 구현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두 문제를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다음에 지상 및 화면을 이제 참조해서 학과별 학생 정보라는 그 보고서가 있대요. 그 보고서를 이제 완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보고서 학과별 학생 정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있죠. 자, 이 보고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생겼대요. 그때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동일한 그룹 내에서 입학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되도록 그렇게 이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렬을 해야 되니까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우리 디자인을 보게 되면 그룹화 및 요약이라고 있고요. 이곳에 보면 그룹화 및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룹화 및 정렬해서 우리 클릭을 해주면 아래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룹 정렬 및 요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동일한 그 그룹 내에서 입학 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수 하라 그랬죠. 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학과 코드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룹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정렬만 추가시켜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정렬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그때 입학 일자요. 입학 일자라는 거 여기서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입학 일자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고 그때 입학 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수 내주세요.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만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창은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화면 오른쪽에 이곳에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러면 요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구역의 너비가 페이지보다 크고 추가 공간에는 항목이 없어서 일부 페이지는 공백으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그냥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실행이 됐고 지금 여기 보니까 컴퓨터 공학과 김재찬하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요걸로 이제 그룹 B 설정이 된 건데 그때 입학 일자를 봤을 때 2018년이 나왔고요. 2019년도가 나오고 2020년도가 나오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면 이제 2021년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두 번째 그룹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반도체 공학과다라고 해서 유대연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고 그때 이제 입학 일자 그걸 봤더니 2018년에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래쪽에서 이곳에서 이제 2페이지로 이제 이동할 수 있겠죠. 해서 우리가 2페이지로 땅 하고 넘어갔더니 2페이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3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나오는데 그때 이 입학 일자요. 입학 일자를 보니까 2018년에 데이터가 나오고 2019년에 데이터가 나오고 2020년 그리고 2021년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입학 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된 걸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학과 코드가 있대요. 학과 코드 그 머리글 영역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래요. 왜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3페이지로 넘어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는 쭉쭉쭉 출력이 됐는데 이 각각의 필드들마다 위쪽에 이제 제목이 표시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매 페이지마다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는 이제 학과 코드라는 그 머리글이 매 페이지마다 그렇게 이제 반복해서 출력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할 거니까 우리 학과 코드 머리글이 지금 이 구역이죠. 이 구역을 이제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선택 유형은 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때 이제 어떤 구역이요? 우리의 구름 머리글 구역이요. 그때 이제 우리가 형식이라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해 보면 지금 이곳에 반복 실행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얘가 아니오로 설정돼 있죠. 이것만 이제 우리가 얘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이 해당 머리글, 이 구름 머리글을 반복해서 이제 계속해서 실행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출력이 되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복 실행 구역을 예로 이제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또 이렇게 이제 우리 메시지가 떴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2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면 2페이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아까는 이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구름 머리글 그 영역이 매 페이지마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하가 코드 그 머리글 영역이 시작되기 전에 페이지가 이제 바뀌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클릭을 해주고 우리가 이 구름 머리글을 이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고 우리가 이 형식이라는 탭에 보게 되면 페이지 바꿈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 바꿈이 없음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해당 머리글 그 영역이 시작되기 전에 페이지가 바뀌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 페이지 바꿈에 보게 되면 지금 없음으로 되는데 요걸 이제 찍어 보면 구역 전이다, 구역 후다, 구역 전후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구역 전이 뭔지 구역 후가 뭔지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지금은 해당 머리글 영역이 시작하기 전에 페이지가 바뀌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이걸 이제 구역 전으로 우리가 이제 맞춰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페이지 바꿈만 구역 전으로 맞춰주면 요 문제가 이제 끝나는데 우리의 구역 전이 뭔지 구역 후가 뭔지 그 정리 좀 하자고요. 해서 우리 구역 전이라는 거요. 구역 전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내가 선택한 그 해당 영역 있죠. 그 해당 영역이 출력되기 전에 그때 이제 페이지가 바뀌게끔 그렇게 이제 해주는 게 우리 구역 전이고요. 그 다음에 구역 후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 내가 선택한 그 해당 영역이 출력된 후에 페이지가 바뀌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 구역 후요. 지금 문제에서는 지금 하가 코드라는 그 머리글 영역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머리글 영역이 시작되기 전에 출력되기 전에 이제 페이지를 바꿔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역 전으로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구역 전하고 구역 후를 직접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 일단은 요거를 이제 구역 전이 맞는데 구역 후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역 후로 이렇게 이제 설정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인쇄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떴죠. 그럼 여기서 그냥 확인 버튼 누를게요. 확인 버튼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구름 머리글이 짜잔하고 이제 출력이 되자마자 바로 페이지가 바뀐다고요. 해서 지금 1페이지에는 요만큼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에는 빈 페이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로 이동했더니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표시가 된다고요. 지금 요 내용이 이제 표시되는 거는 왜 표시가 돼요? 우리가 하가 코드라는 그 머리글 영역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출력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짜잔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구름 머리글 그 영역을 가지고 우리가 페이지 바꿈을 이제 구역 후로 설정했더니 그 머리글 영역이 먼저 출력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페이지가 바로 바뀌어 버리는 게 우리 구역 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구역 전으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당 구름 머리글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지금 구역 후로 돼 있죠. 요거 이제 구역 전으로 이제 변경을 시킬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페이지 바꾸면 구역 전으로 이렇게 이제 맞춰놓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또 떴죠.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름 머리글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고 그 밑으로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이 아까는 요 밑에 요 아래쪽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해서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갔더니 지금처럼 그 두 번째 그룹이 지금처럼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아직도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백이 있는데 그 여백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고 그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갔을 때 그 다음 그룹이 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다고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학과 코드라는 그 머리글 영역이 시작되기 전에 페이지가 이제 변경되게 우리가 이제 구역 전이라는 거 그걸 이제 선택하게 되면 각각의 이제 그룹들이 각각 이제 페이지마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해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역 전과 구역 후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본문 영역에 txt 상태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상태하고 이렇게 제목이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얘네들인 것 같아요. 이 컨트롤의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에는 표시가 되지 않도록 관련 속성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중복된 그 내용을 숨겨라. 그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제약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럴 때 이 제약을 한 번만 표시하고 그 밑에 있는 이 제약은 전부 다 이제 숨어버리게 표시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고요. 그때 요 컨트롤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보니까 그때 이 컨트롤의 이름은 txt 상태가 맞죠? 해서 지금처럼 txt 상태 요게 이제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가 형식이라는 요 탭에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중복 내용 숨기기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아니오가 설정이 돼 있죠. 요거를 이제 우리 중복된 내용을 숨겨 달라고 우리가 예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요거 이제 실행 한번 해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인쇄 비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또 메시지가 떴어요. 그럼 여기서 그냥 확인 누를게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떴고요. 이곳에 보니까 상태가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 얘기는 이 위에 있는 이 데이터랑 똑같아요. 제약이니까 제약이 여러 번 중복해서 표시가 안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 번만 표시되게 중복된 그 내용들을 숨기게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맞게 푼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우리 본문 영역이요. 본문 영역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 본문 영역에 txt 순번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자, 우리 여기 보니까 순번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요 밑에 요 컨트롤들인 것 같아요. 이 컨트롤에는 그룹별로 우리 순번이 표시되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고 그때 우리 순번이라는 그 컨트롤부터 한번 확인부터 해보자고요. 요 컨트롤 이제 땅 하고 찍었더니 txt 순번이다 하고 요 컨트롤이 맞죠? 이 컨트롤에 우리 데이터는 요 탭에 보게 되면 컨트롤 원본이라고 있습니다. 이 컨트롤 원본에다가 일단 우리가 순번, 일련 번호가 표시가 되게 할 때는 우리가 그룹별로도 할 수 있고요. 레코드 전체를 대상으로도 우리가 일련 번호 형태로 그렇게 이제 순번이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지금 문제처럼 우리의 그룹별로 일련 번호를 표시해 달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 아니면 전체 레코드요. 전체 레코드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의 일련 번호가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라. 그렇게도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처럼 그룹별로 일련 번호를 표시해 달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우리가 는하고 1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고 그때 우리 누적 합계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룹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면 그룹별로 이제 일련 번호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 레코드를 대상으로 해서 일련 번호 형태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해라. 그렇게 나오면 그때도 우리 컨트롤 원본에 쓰는 거는 똑같아요. 해서 는 1이라고 그렇게 써주고 그리고 그때 이제 누적할게요. 그때 이제 누적할게를 우리가 그룹이 아니라 이제 모두로 이제 선택을 해주면 전체 레코드를 대상으로 일련 번호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일련 번호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 할 때 그때 이제 전체 레코드를 대상으로 하냐 아니면 그룹별로 하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누적 합계에다가 우리 설정하는 게 그룹을 설정하거나 모두를 설정하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예요. 둘 다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는 는 1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다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는하고 1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그때 그 바로 밑에 보니까 누적할게라고 돼 있고 지금 여기에 아니오로 되어 있죠. 요걸 이제 우리가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일단 모두로 한번 해볼게요. 모두로 이렇게 이제 설정해주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인쇄 비리붓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순번에 보니까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 돼서 쭉쭉쭉 이제 일련 번호 형태로 그렇게 나오는데 마지막 번호가 14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딱 넘어갔더니 그 다음에 이제 15번, 16번, 17번, 18번 하고 쭉쭉쭉 가죠. 그때 마지막 번호가 이제 28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28번 그거 이어서 계속해서 29번, 30번 하고 이런 식으로 전체 레코드를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일련 번호 형태로 표시해 줘요. 이게 이제 전체 레코드에 일련 번호를 이제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 문제처럼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그때 이 순번 요 컨트롤 먼저 이렇게 선택해 주고 그때 이제 누적하기가 이제 모두였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룹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인쇄 비리붓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떴죠.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 여기 순번에 보니까 1번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90 하고 쭉쭉쭉 나오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번호가 14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갔더니 두 번째 이 그룹에 대해서 또다시 순번이 1번부터 또 시작한다고요.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이제 순번이 지금처럼 이렇게 새로 시작하게 그렇게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룹별로 순번이 이렇게 이제 표시되도록 해준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룹별로 이제 일련 번호를 표시할 때 그리고 전체 레코드를 대상으로 일련 번호를 표시할 때 그때 이제 누적합계를 이제 그룹으로 설정하냐 모두로 설정하냐 그 차이예요.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그리고 5번 문제 보니까 페이지 바닥글 영역에 보게 되면 txt 페이지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자,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우리 페이지 바닥글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고 이곳에는 언바운드된 컨트롤이 딱 하나가 있네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요게 이제 txt 페이지 그 컨트롤이 맞죠? 그 컨트롤에는 페이지가 다음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현재 페이지가 만약에 1페이지이고 전체 페이지가 만약에 11페이지라면 지금처럼 1쪽 슬래시 11쪽 하고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그때 이 txt 페이지라는 이 컨트롤에 우리 데이터에 우리 컨트롤 원본에다가 이제 그 내용을 쭉쭉쭉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페이지 번호를 나타낼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페이지하고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얘는 현재 페이지 번호를 나타내 주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괄호를 묶어서 우리가 페이지스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전체 페이지 번호요. 전체 페이지 번호가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다가 이제 현재 페이지 번호를 먼저 나타내고 뒤쪽에다가 이제 우리가 전체 페이지 번호를 이렇게 이제 나타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앞에다가 이제 현재 페이지를 나타낼 거니까 우리가 이제 페이지하고 이렇게 이제 대괄호를 묶어서 써주고 이렇게 이제 현재 페이지 번호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쪽이라는 요 한글과 우리 슬래시를 이제 출력을 해줘야 돼요. 해서 우리가 그 사이에다가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쪽이라고 한글로 써주고 슬래시까지 이렇게 이제 붙여서 우리가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표시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출력해주고 앰퍼센트 열어서 이어서 뭘 출력해달라? 우리 전체 페이지를 출력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또 대괄호를 묶어서 페이지스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페이지 번호를 땅 하고 이제 출력해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맨 뒤에다가 쪽이라는 그 글자를 붙여줘야 되겠죠. 해서 맨 뒤에 찾아가서 이제 앰퍼센트 열어주고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쪽이라고 이렇게 이제 한글로 직접 입력을 해주면 돼요. 해서 지금 요 식을 우리가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거 이제 할 때 요 사이에 혹시나 띄어쓰기 같은 게 있나 없나 정확하게 보고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방금 썼던 그 식을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인쇄 비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땅 하고 누르고 제일 밑으로 내려갔더니 지금처럼 1쪽 슬래시 11쪽 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도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보고서 수정할 거 다 했으니까 이 보고서는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닫기 해서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예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1번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교수별 지도 학생 현황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교수별 지도 학생 현황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이곳에 폼이 있죠. 이 폼이요. 이 폼 일단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폼이 생겼는데 그때 폼 머리글에 그랬어요. 폼 머리글이다 그러면 지금 이 구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구역에 보게 되면 txt 조회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여기 보니까 이제 조회할 교수명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이 컨트롤인 것 같아요. 이 컨트롤에다가 조회할 그 교수명을 이제 입력을 하고 우리가 이제 조회라는 그 단추요. 조회라는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요 조회라는 단추를 뭐를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은 이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txt 조회라는 그 컨트롤에 입력된 그 교수명에 해당하는 그 교수의 지도 학생 정보가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에다가 우리가 특정 이제 교수명을 짜잔하고 입력을 해주고 조회 버튼 땅 하고 눌렀을 때 그 교수에 해당하는 그 지도 학생들의 정보가 화면상에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때 현재 폼에 레코드 소스랑 우리 리커리라는 이 속성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가 이제 레코드 소스를 이제 이용할 때 우리가 이제 셀렉트 구문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셀렉트 구문을 쓸 때 우리는 이제 테이블이 됐든 쿼리가 됐든 그런 테이블 쿼리명을 써야 되는데 지금 문제상에서 제시된 건 없습니다. 해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이 폼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폼이 뭘로 이제 만들어졌는지 그걸 이제 확인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폼 선택기 요걸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우리가 속성 시트가 선택한 유형이 우리 폼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 데이터라는 이 탭에 우리 레코드 원본을 보게 되면 지금 교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이 폼을 만들 때 우리 교수라는 이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이 폼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수라는 이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켜 보니까 지금처럼 교수 코드다, 교수명이다, 학과 코드다, 연락처다, 이메일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필드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교수명에 김재찬도 있고요. 유대현도 있고 홍초훈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남세윤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명의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들어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셀렉트 구문을 이용해서 이제 비교를 할 때 그때 지금 이곳에는 교수명이라는 그 필드가 있죠. 해서 이 교수 테이블에서 교수명이라는 그 필드랑 지금 내가 이곳에 이 텍스트 상자에 입력한 그 이름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조회 단추, 요 조회 단추를 이제 땅 하고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조회라는 요 단추를 이제 선택해주고 그리고 이벤트라는 요 탭이요. 이벤트라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온 클릭 여기서 이제 맨 끝에 점점점이 있죠. 요 점점점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작성기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해야 되니까 우리가 코드 작성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코드 작성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 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cmd 조회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대요. 그걸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리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코드로 쭉쭉쭉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현재 폼의 레코드 소스와 현재 폼의 리커리 이 속성을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현재 폼이다 라고 해서 미점이라고 써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레코드 소스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고 뒤에다가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이제 셀렉트 구문을 쭉쭉쭉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요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셀렉트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는 그 교수라는 테이블에서 모든 필드를 싹 다 이제 검색해서 가지고 올 거예요. 해서 우리가 별표 찍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프롬이라고 쓰고 그리고 아까 그 폼을 봤을 때 우리 교수라는 그 테이블로 만들어진 거 확인했었죠. 해서 교수라는 테이블에서 모든 필드를 싹 다 이제 검색해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where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이제 걸어주면 되겠죠.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교수명이요. 이 교수라는 테이블에 보게 되면 교수명이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의 값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우리 txt 조회라는 그 컨트롤에 입력한 그 교수명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txt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컨트롤 명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 교수명에 봤을 때는 문자 값이 들어 있었죠. 해서 우리가 는 뒤로 찾아간 다음에 여기다 이제 우리가 헛다운표 찍어주고요. 쌍따옴표 찍어주고 한 칸 띄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그리고 컨트롤 명을 이렇게 써주고 컨트롤 명 뒤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앰퍼센트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 뒤에다가 한 칸 띄고 쌍따옴표 헛다운표 쌍따옴표 하고 이렇게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레코드 소스 요거 이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리커리라는 요 속성도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제 검색해서 가지고 왔으면 그 데이터를 우리가 현재 실행되어 있는 그 폼에 다시 반영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해서 우리가 그 밑에다가 미점이라고 찍어주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리커리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점 리커리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끝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코드 쓸 거 다 썼으니까 여기서 이제 XX로 되돌아가면 되겠죠. 해서 XX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XX로 되돌아왔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폼 복귀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해주고 여기다 이제 줘야 할 그 교수명에다가 아까 우리 교수명을 봤을 때 유대연이라는 그 교수가 있었습니다.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유대연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교수 이름을 써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회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조회요. 조회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유대연 그 교수에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교수명을 또 바꿔볼게요. 우리가 이제 교수명에다가 남세윤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회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그 남세윤 교수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들이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이제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열려있는 거 다 닫아버리자고요. 일단 교수라는 요 테이블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에서 클릭이요. 그리고 요 폼도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요것도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에서 클릭이요.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 있는 이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 또 풀어봤을 때 뭐 특별하게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꼭 반복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